또 다른 또 좀 이 이윤택 씨와 버금갈 정도로 좀 논란이 좀 크게 되고 있는 사안이 있다는데 이거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된 내용인데 노 기자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줄까요? 네,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 얘긴데요. 팀 예. 추월에 나섰던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라. 그리고 빙상연맹에 대해서 조사해라. 뭐 이런 내용들의 청원이 올라온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하라는 청원에 한 28만 명 넘게 어이쿠. 서명을 했더라고요. 예. 하룻밤새 그 정도 거의 30만 명 가까이가 서명을 한 거니까 상당히 좀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어쨌든 두 선수의 어떤 태도 논란 때문에 이런 청원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열렸던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진행된 여자 팀 추월 준준 결승전에 참가한 우리 대표 선수들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가대표 그 자격 박탈해라 이런 청원이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인데요. 자, 강병규 기자가 영상을 보면서 저게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좀 친절하게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네, 어제 그때로 좀 돌아가 볼까요? 예, 지금 어제 이 경기 영상인데 자. 팀 추월은 이 세 명이 같이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예. 이제 또 상대편과 기록을 재는 순인데 세 명이 뛰다 보니까 앞에 먼저 도착한 사람의 기록을 재는 게 아니라 제일 뒤에 꼬리가 되는 사람의 그런 기록을 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 명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속도를 빨리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보세요. 거의 마지막 바퀴가 남았는데 여기는 되게 뭉쳐서 잘 가고 있는데 네. 한국 팀은 어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와 세 번째 선수가 간격이 벌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록도 늦었지만 아이고. 거의 50m 정도 뒤쳐져서 노선영 선수가 뒤쳐져서 골인을 하면서 한 2초에서 3초간 차이로 이제 골인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앞 두 선수가 끌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예. 지금 이 장면은 노선영 선수가 오히려 앞 선수를 좀 부축해서 도와주는 장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먼저 들어간 두 선수는 왜 노선영 선수를 이렇게 부축해주지 않았느냐, 아하. 책임져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의 여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군요. 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저 1등한 사람 기록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 맨 마지막 세 번째 들어오는 사람 가지고 기록을 재는데 같이 저렇게 똘똘 뭉쳐서 해야지 저 노선영 선수 저 뒤에 뒤쳐졌다고 에이 모르겠다. 나는 내가 먼저 그냥 결승선 통과하련다. 이렇게 되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김보름 선수가 이제 저 경기 이후에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또 그 인터뷰 내용이 또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희가 그래도 라프를 잘 가고 있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선수들끼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좀 기록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팀 추월 경기는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기록으로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김보름 선수 인터뷰 내용이 또 논란을 부른 측면인데 전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논란? 저게 이제 그 예. 전체 인터뷰가 끝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김보름 선수가 마지막에 저렇게 말을 해놓고 또 푹 하고 약간 비웃음을 해서 이 SNS가 난리가 났는데 제가 볼 때는 김보름 선수라든가 박지우 선수는 기본적으로 올림픽에서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선수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김보름 선수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젊은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이 더 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렇게 행군을 하고 이럴 때 좀 몸이 불편하거나 이 행군을 달리기를 못한다거나 그런 선수들을 앞세우면서 뒤에서 부축을 하면서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개 이제 그 보통 훈련을 하는데도 그런 스포츠 정신,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의 배려라든가 부축 함께 간다는 팀 플레이가 있는데 예. 어떻게 국가대표라는 선수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훈련하고 예. 이런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영 선수가 이제 맨 뒤에 왔고요. 1, 2등 한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들어온 게 김보름, 박지우 선수인데 김보름, 박지우 선수 뭐 이렇게 먼저 들어오긴 했으나 또 저것이 이해가 된다. 뭐 4년 동안 열심히 또 준비해서 이렇게 1, 2등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분명하게 그 말씀은 좀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미국이 말이죠.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요. 이른바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똑같이 뭐 통상 압박을 가하면 오케이 좋다 할 수 있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을 딱 콕 집어서 미국이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무역 장벽 강화 조치들이 WTO 규정을 위배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은 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공조에 맞춰서 대북 제재를 하는 것만큼 대한민국도 제재를 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제 통상 압박을 가하죠. 이제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을 직접적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고 보수 야당은 미국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목소리가 엇갈리네요. 일단 전 작가님 보면. 예. 글쎄 이제 그 두 사람 다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당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물리적인 뭐 화력전 뭐 이렇게도 전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전쟁은 바로 무역 전쟁입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무역 전쟁을 특히 일본이 훨씬 더 무역 수지가 우리보다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유독 우리만을 일종의 포커스를 한다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불만과 정말 우회적인 의사 표현이다. 예. 이걸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통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금 한미 간의 약간 좀 불편함이 이렇게 또 통상 문제까지 연동돼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일부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시청자 여러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안보는 안보고 통상은 통상이다. 이걸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도 약간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노 기자. 네, 그렇죠. 뭐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WTO 제소라든지 뭐 한미 FTA 위반 여부까지도 살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안보와 이제 경제, 통상 문제는 사실 전략이 좀 다른 거잖아요. 통상이라고 하면 나라 간의 어떤 이제 주고받는 이해득실을 따져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별개로 갖고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예, 예. 이 어떤 당당하고 결연하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적인 수사인 거지 저게 통상에 먹히는 얘기가 아니다. 당당하고 결연하게 한다고 해서 미국이 당당하게 나오니까 좀 이제 봐줘야겠다라고 할 것도 아니고 예. 자국의 이익을 따지기 마련인데 저건 외교적 수사로서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노 기자의 설명에 이어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저 분리 대응 방침과 관련해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약간 오늘 날을 세웠더군요.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할 말을 전혀 못하고 항의 한마디 못하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한 이 말이 과연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이제 이 통상 압박과 또 연계돼서 움직여지는 게 있죠. GM 공장, 군산 공장이 이제 5월 달에 폐쇄가 되잖아요. 이 GM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 회사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GM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까,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이 GM 관련 이제 군산 공장 폐쇄는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어허. 아무래도 이제 11월에 있을 그 중간 선거를 겨냥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GM Korea Company announced today that it will cease production and close its Gunsan plant in May of 2018 and they're going to move back to Detroit. You don't hear these things except for the fact that Trump became president. Believe me, you wouldn't be hearing that. 네, GM 문제가 저희가 이 정치 데스크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자동차 공장 하나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다 그 지역 일자리랑 연계돼 있고 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정치 쟁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오늘 그 GM 부사장인가요? GM의 부사장이 국회를 찾았다는데 왜 온 거예요?
일단은 뭐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군산 공장 폐쇄라든지 이제 한국 GM이 이제 단계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좀 회생 절차를 찾아 나갈지에 대해서 국회에 설명을 하러 온 건데 예. 일단은 뭐 좀 뚜렷한 입장까지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제 뭐 투자를 추가로 좀 더 하겠다. 지금 남아 있는 게 군산 공장이 폐쇄를 하더라도 부평과 창원에 두 군데 GM 공장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 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은 했는데 우리 정부에도 사실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것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어떤 카드를 들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을 만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머지 공장에 있는 투자를 하라라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 뭐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밑에 하단에 자막이 나오고 있었군요. 좀 전에 청와대가 뭐 입장을 좀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 GM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군산 이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긴급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뉴스가 또 전해졌군요. 군산 상황이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게 규정을 고쳐서라도 그 지정을 해야 된다. 뭐를 여러 가지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GM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